46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서울반도체 2840원 24% 보유 중입니다. 급락에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시 좀 올라오긴 했어요. 가격 전략 세우기가 어렵네요. 손절가, 목표가 라인 좀 잡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서울반도체 저희가 앞서서 이제 미니 LED TV 수혜로 좀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면서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지만 매수가가 좀 최근에 들어가셔서 지금 손실 중이시다 보니까 가격 전략을 잡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법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니 LED로 인해서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나온 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재작년에 좀 힘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적으로는 뭐 바닥권에서 상승을 좀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 차트상 이 종목에 대한 차트상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절가를 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굳이 잡을 필요 없이 내가 만약에 중장기로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시려고 한다면요. 목표가 굳이 잡을 필요 없고요. 나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한번 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한 22,5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9,000원 정도 딱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밀렸는데 지금 가격은 크게 의미는 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9,000원이 이탈이 되면은 손절을 하고 이탈이 안 되면은 22,500원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전망 좋다고 합니다. 일단 손절가를 19,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5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휠라홀딩스 46,500원 10%입니다. 추가 매수 해야 할까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휠라홀딩스 최근에 48,000원선까지 올해 초에 올라갔다가 역시 이번에 시장이 빠지면서 오늘 현재가는 42,600원 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안 올라온 종목 중 또 하나잖아요.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악재가 좀 하나가 있는 게 네. 이제 과징금 부과를 좀 먹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뭐 구간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쁜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높은 가격에서 이제 잡았을 뿐이지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좀 시장이 받쳐주면은 가지고 가는데 좀 의미가 없겠지만 그 시장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이제 악재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크게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고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1,000원 정도로 손절을 좀 잡으시고 41,000원 이탈되면은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추고 한번 이제 뭐 5%든 10%든 급등 한번 나와줄 때 충분히 손실 없이 매수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유롭게 좀 가져가 보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합니다.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손실 없이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도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전자 1,960원 15%입니다. 꽤 오래 들고 있었는데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가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오늘 현재가는 2,0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신일전자 뭐 겨울에 전기요가 많이 팔렸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수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요. 이런 이제 여름 수혜주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테마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로 진행을 하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주식이 이 기업이 움직이려면요, 당연히 뭐 실적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그 사람들이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이슈가 없으면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공략주 한번 매수해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이 신일전자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나오는 이슈가 많이 없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더디다고 합니다. 차라리 지금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수익권이실 때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0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6,200원에 20%입니다. 7월 달쯤 정확한 합병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등한다면 고점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최근에는 좀 조정 나와서 오늘 현재가 14,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합병에 관련된 이슈들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코로나가 좀 점차 이제 없어지고 백신도 수급이 되고 하게 되면요. 어차피 이제 항공주들이 제일 먼저 저는 살아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다들 이제 힘든 시기에 이 코로나를 버티고서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계속해서 좀 모아놓고 있는 그런 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추세상으로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상승 주고서 크게 한번 밀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진입하신 가격 충분히 뭐 높지 않고 굉장히 뭐 좋은 가격에 저는 조금 매수를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지금 시기에 충분히 추가 매수,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추가 매수 해놓고서 기다리면요.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2만 원 이상까지 뭐 2만 원, 2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막 이제 백신도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매수를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놔야 아무래도 상승이 나올 때 조금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 해놓고 조금만 더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면은 나중에 2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8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진중공업 6,500원 비중 40%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자꾸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손절할지 길게 보면 어떨지 목표가랑 전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테마주로도 엮이고 있고 또 풍력 발전 관련해서도 관련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5,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시고 또 비중도 좀 크시네요.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길게 보유를 해볼까요? 비중이 조금 높아서 네. 걱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친환경 관련 테마로 이전에 풍력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 주들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작년 9월에 강하게 한번 올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뭐 종목 상담을 항상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가는요 상승하고 조정 주고 하락 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진중공업 보시면요 상승 주고 조정 주고 하락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상승 나온다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는 솔직히 이 비중을 조금 더 추가를 좀 하고는 싶지만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비중 추가를 좀 권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진 비중을 그대로 좀 끌고 가면서 급등이라든지 상승이 나올 때 여유롭게 손실 없이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으로는 그래도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희가 한번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여러 가지 이슈들 좋습니다. 지금 조정 뒤에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 드렸고 이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61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DND 46,000원 30%입니다. 신재생 관련된 부분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안 오르네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SKDND 46,000원에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이번 주와 지난주 역시 조정을 받아서 오늘 4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풍력이나 연료전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좀 밸류에이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 좀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주가는 또 좀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전에 지금 종목 상담을 했던 세진중공업과 네. 거의 같이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 주고 9월달 이제 들어와서 상승 주고 조정 주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 섹터들이 아무래도 좀 이슈나 테마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한 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추고서 조금 더 끌고 가시면요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SKDND 같은 경우도 뭐 오래 안 기다리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으로는 뭐 충분히 매수권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참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섹터들이 최근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슈 나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드렸고 천천히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24,933원 15%입니다. 매수한 다음부터 계속 하락 중이에요. 손실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면서 울면서 이렇게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자, 에이스테크 24,900원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오늘은 21,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G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전문가님 에이스테크는 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5G 테마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전의 상승이 2020년도에 좀 상승이 또 너무
상승을 많이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지선까지는 그래도 좀 한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위로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정리를 좀 해서 비중 확보를 좀 해놓고 나중에 한번 밀릴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크게 한번 낮추고 가지고 가는 그래서 수익을 좀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나는 바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나는 좀 부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손절가를 2만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2만 원 이탈되면 비중 조절해서 비중을 좀 낮추고 그리고 만약에 15,000원 오면은 그때 이제 비중 추가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가 상승을 주고 하락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놓고 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 자체에 따라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리를 해놓고서 한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해서 충분히 2만 원 이상,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략을 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5,000원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아래에서 다시 담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또는 지금 매도가 부담이 되시면 손절가를 2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2만 원이 이탈됐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이 두 가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56,454원에 40%입니다. 이 종목 언제쯤 갈까요? 줄이니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진단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또 바로 이제 5G 관련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5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49,8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또 5G 관련주인데 이분은 또 줄이니 분이시라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해요. 어떻게 진단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5G 관련 주로 최근에 이제 그래도 이제 에이스테크보다는 상승세가 작년에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런 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에이스테크보다는 그래도 한 번에 반등 가능성은 저희가 좀 열어둬야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연도에 아무래도 5G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좀 이슈라든지 테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5G도 2년 전에 한번 이슈가 한번 크게 한번 되고서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좀 힘을 받지 못한 그런 좀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5G에 대한 이제 계약 뭐 크게 계약 투자를 유치를 좀 했고요. 그리고 뭐 해외나 인도에서도 이 5G 이 광역에 대한 이제 뭐 경매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저희가 조금 5G 섹터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를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상승을 한번 주고 나서는 저희가 좀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한 56,000원 정도 되시는데 충분히 그 이상까지 한번 가격 나와 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놓고 한번 슈팅 줄 때 수익권이라든지 수익권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보다는 작년에 많이 올라오지가 않아서 조금은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이 5G 인프라 투자 재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종목 고민들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0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봄이 오려나 봐요. 계절은 봄으로 가고 있는데 저의 잔고는 추워만 지고 있네요. 신화인터텍 4,060원 10%인데요. 손절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른 잔고를 좀 따뜻하게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가 3,655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제 이분의 계좌도 좀 봄이 와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OLED 뭐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OLED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실적을 내면서 좀 승승장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 너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안 주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거의 한 8, 90%는 상승 주고서 다시 내려줬다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3,645원이지만 한 3,2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00원 내려오면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 낮추고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뭐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에서 OLED 산업이 이제 막 상승 고성장 시대를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 OLED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 그리고 실적 흐름들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3,200원 선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추가 매수 전략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8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매수가 33,076원이고 비중은 53%입니다. 제가 고점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기다림에 지칩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까지 와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작년 8월쯤에 최고가가 39,4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3,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역시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이제 오래 좀 기다리셨는데 지치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매도를 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막 올라가는 또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 충분히 뭐 상승 주고 하락 주고서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좀 흐름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매수권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매수권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수권 위로 올라올 때 저는 지금 가격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매수권 올라올 때 매도를 조금씩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한번 강하게 너무 올라왔던 그런 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뭐 내려온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조금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작년 8월 달 이제 뭐 8월 달에 잡아놓고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기다렸는데 잘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수익권으로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서 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5,890원, 60%입니다. 지난해 실적 결과 확인 후 어제 시초가에 50% 들어갔다가 장중에 떨어져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가격 전략 조언 바랍니다. 도원 아나운서님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응원 감사합니다. 자, DB금융투자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를 해서 어제 시가가 14% 강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음봉을 기록을 했고 오늘은 다시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5% 이상 상승세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좀 올라서셨는데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죄송하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예. 보면 좋을까요? 놀리시는 건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증권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이익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서 상승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월봉상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기 때문에 다만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부담이 되냐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차피 지금 이 DB금융투자가 상승이 뭐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 주고 나서 다시 밀리겠죠. 이렇게 5,000원까지 한번 밀려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을 잡을 때 이렇게 종목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매수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략주로 드린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모비스 같이 아직 급등이 없는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놓고 급등이 터질 때 나오면요 30% 40% 그냥 수익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왜 무리해서 얼마나 욕심이 나면 이렇게 좀 따라잡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식하면서 제일 위험한 건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욕심 때문에 신용 투자도 매매를 좀 하고 이렇게 좀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신용 매매를 하게 되면요 내가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욕심을 내가 버리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수익 보는 게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식을 하면서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급등하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급등 나오기 전에 오늘 제가 드리는 공략주도 마찬가지로 급등 나오기 전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과 함께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매수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1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J ENM을 15만 5천 원에 10% 오늘 아침에 매수했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무섭게 빠지는 건가요? 중장기로 끌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CJ ENM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5%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까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요일인가 월요일에도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에서 잡으신 분들 제가 이거 좀 내려올 거니까 비중 낮추고 낮은 구간에서 다시 잡으라고 또 언급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좋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가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눌리는 구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14만 5천 원까지는 눌러줄 가능성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방어하면서 매수를 좀 하는 시기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시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꾸준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부터 계속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가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지금 산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거품이라든지 버블이 좀 빠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하락이 나올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적으로는 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하락을 반복을 좀 하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편하게 한번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CJ ENM 장이 하락하면 14만 5천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염두에 더 보시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라고 제시해드렸으니까 좀 길게 보유하시는 방법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9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심 29만 500원 30%입니다. 이제 겨우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요. 지금 매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29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에 28만 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까요? 저 조금 더 보유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8만 원 정도 손절가 잡고서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어디까지 한번 올라오는지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이 한번 나올 때 매도를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이슈라든지 뭐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차피 낮은 구간, 이제 상승을 줄 수 있는 구간 들어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9만 원에 손절가 잡고서 상승이 한번 나와줄 때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보유하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6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13만 2천 원 30%입니다. 한 달 보유 중인데요.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제가 너무 높은 자리에 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1월 11일에 최고가 14만 원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13만 원 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좀 13만 원이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초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좀 높은 자리에 매수를 하셨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좀 13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 테마들이 아무래도 이전에 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상승세를 단기간에 너무 끌어올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끌어준 이제 섹터나 종목들은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9만 원, 뭐 8만 원, 9만 원에 잡은 사람들이 당연히 10만 원, 14만 원 올라오면은 당연히 100% 이상 수익 보고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조정이라든지 하락을 주면서 내려올 수 있다. 차라리 지금은 다행입니다.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뭐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저희가 잘 보면서 진입을 좀 해야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진입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권에서 내가 이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손실권에서 내가 이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심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라리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매도를 해놓고 한 이제 95,000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 조금 더 크게 매수를 한번 하는 전략을 좀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작년에 많이 급등을 한 만큼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95,000원 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좀 매도를 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담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가 18만 원, 비중 40%입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종목도 떨어져서 살짝 불안하네요.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19만 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일 때 함께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엔 다시 한번 시장 함께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현재가 17만 3,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소비주들 좀 움직임에 따라서 좀 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좀 시기에 잘 매수를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저희 한국 콘텐츠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주들을 좀 많이 좀 배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뭐 한국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엔터 그리고 이제 화장품 소비 쪽으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저희 중국 쪽으로 저희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 한국에 대한 뭐 패션, 옷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뭐 이런 이제 소비주들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도 금한령이 좀 유지가 되어 왔지만 이번 연도가 넘어오면서 이제 작년 말부터죠. 작년 말부터 한한령의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이제 주석하고도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자꾸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굉장히 뭐 낮은 가격에서 잘 매수를 좀 하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슈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저희가 꾸준하게 좀 가지고 가면서 여유롭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는 중국 소비주들 충분히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유 전략 유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3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테크 27,900원 15%입니다. 어제 급등 때 매도 못하고 떨어지는 중이네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영화테크 어제 현대차랑 이제 수소 전기 트럭 부품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망은 좋습니다. 뭐 다만 이제 단기간에 제가 급등할 때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열려 있다,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은 항상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을 못 벌면 어떻습니까? 잃지 않는 게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안전하게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추세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눌러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 수소법도 나오고 이런 영향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슈 테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내려왔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5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좀 끌고 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제 매매를 좀 하시면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